예, 3부 금요 칼럼 하겠습니다. 자, 지금 대부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세상이 굉장히 많이 바뀐 시대다라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정치도 엄청나게 바뀌었고, 사회도 바뀌었고, 기술도 바뀌었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뀌었고, 그리고 가족 관계도 바뀌었고, 개인의 삶도 바뀌었다. 자,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어가는 시대에서 우리가 그야말로 어떻게 살아갈 거냐라는 혼돈들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들어서 곳곳에서 한국에 드디어 경제 위기가 오고 있는 것 아니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목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두려움에 있다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죠.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우리가 원해서 우리를 둘러싼 조건이 바뀌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도 세상이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는 건지, 자, 다들 참 궁금할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급격한 변화의 흐름에 떠밀려서 가고 있다는 것도 느끼실 거예요. 옛날에는 정치가 대중의 일정한 수준하고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국민들이 독재다, 저거 정말로 정치 못하고 부패했다, 이렇게 하면 거리에 반드시 시위가 일어나고 군인이 출동을 해도 막지 못하면서 정권이 무너지고 항복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 정치적 의사도 제대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주변에 욕을 하는데 정권을, 어떻게 정권의 지지율은 48, 49냐, 이해가 안 간다, 지지한다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언론이나 여론조사 회사는 정권이 매우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 언론들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한국의 이 언론이나 여론조사 회사들이 문재인과 관련된 좌파 노조들한테 장악되어서 그런 식으로 지금 대중의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또 보수 일각에서는 5%, 10%밖에 안 된다, 탄핵하자, 내쫓자고 합니다. 근데 정말로 5%, 10%밖에 안 될 건가? 자, 그렇다면 거리에 그럼 왜 사람은 안 나오는가? 탄핵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자, 정치적으로는 이렇죠. 근데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보면 사회 구조가 너무나 급격히 바뀝니다. 자, 경제적으로도 자신의 둘러싼 환경이 엄청 바뀝니다. 이제 정년퇴직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평생 직장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이 대기업이라는 부분이 안정적인 직장인지, 공무원이 안정적인 직장인지, 어디가 안정적인지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제대로 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장은 거의 사라지고, 비정규직, 그리고 파트타임, 파견근로,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유연화라는 이름하에 직장이 나를 보장하지 못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직장에 기대어서 내 생계비와 또 복지와 연금 이런 것까지 다 기대했죠. 의료보험이나. 근데 이제 그런 게 안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 개인은 어디에 기대어 살아가야 되나 하는 지금 고민들이 다 등장해 있죠. 근데 과거는 가족이 버팀목이었습니다. 가족 중에 자식들을 갖다가 제대로 공부시키려고 부모가 희생하고, 또 형제들 중에 한두 명이 희생을 하고, 그러면서 가족이 똘똘 뭉쳐서 어려움을 극복해 왔습니다. 가난한 시절에요. 그래서 다들 살만해졌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시대도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족에 있어서의 서로 간의 공통점도 이런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이웃은 사라져버렸어요. 친척은 별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가족 해체의 사회가 되고 있고, 이제는 나 혼자도 살기 어려운데 결혼을 하고 가족을 가진다는 것은 내 인생에 엄청난 마이너스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더 이상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 젊은 사람들의 사고관이 그렇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기 삶을 바라보는 가치도 완전히 바뀌어 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사회의 기술 제도적인 변화가 너무 깊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스마트폰만 하더라도 10년 전에 저런 게 없었습니다. 옛날 폰이었죠. 그보다도 또 한 15년 전에는 아예 핸드폰이라는, 모바일 폰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25년 만에 모바일 폰이 나타나고 스마트폰이 나타나면서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손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스마트폰에 지배되는 세상이 됐다.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보내는가. 자, 그러면서 가족이나 친구와 만나기보다는 스마트폰과 그냥 대화하고 정보 얻고 즐기고 오락하고 영화 보고 게임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젊은 층부터 대부분이 그렇게 가고 있고 노년층들도 그렇게 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디지털 미디어 세상, 이것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대중의 의식을 지배해 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가장 결정적인 질문은 기술이 발달되면 사람이 점점 잘 살아져야 된다. 여기에 대한 맹목적인 환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기술 발달이 인간이 잘 사는 게 아니라 더 못 살게 만들도록 되어진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에 대한 맹목적인 환상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컴퓨터에 의한 정보지식산업화 3차 산업혁명 이후로 기술 발달이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지금 눈앞에 나타나고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민주주의는 인간의 최고의 정치사회 시스템이다. 그보다 더 나은 제도는 없다 했는데 이 민주주의가 지금 각 나라마다 더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게 아니라 공산권이 무너진 이후에 많은 나라들이 독재 국가로 가게 되고 매우 큰 나라, 힘 있는 나라들이 이 독재자들이 지금 집권을 해서 오히려 퇴행적 모습으로 구시대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자리를 흔히 우리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파퓰리즘이 지금 대신하고 있는 것도 여러 군데 보입니다. 그리고 자유무역이,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가 인류의 최고의 경제적인 가치였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을 존중하는 가치다 했는데 이 자유무역이 죽어버리는 것이 지금 눈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경제학 교과서에서 본 비교우위, 절대우위 이런 데 의거해서 가트 체제가 만들어지고 WTO 체제가 만들어져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에 의해서 자유무역이 발전하면서 모두가 잘 살게 될 거다 했는데 여전히 북쪽에 있는 미국이나 유럽만 잘 사고 남쪽에 있는 아프리카나 남미, 아시아의 일부는 여전히 빈곤합니다. 자, 한국은 여전히 쌀이 비싸고 베트남은 여전히 비교 우위를 갖지 못한 자동차를 생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 해야죠. 한국은 쌀 생산을 안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비교 우위나 자유무역, 신자유주의 이런 것도 다 한마디로 이상에 불과하지 틀린 것이고 반발을 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자유무역에 대한 비교 우위 자체도 틀린 논의였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선한 의도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잘 사는 나라와 이렇게 교역을 하는 나라에 기본적으로 세계화와 자유무역은 세계의 대다수의 나라를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데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시장이 가진 환상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그냥 맹목적인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자유무역,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그대로 떠받듭니다. 정치가 나빠서 자유시장이 무너진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유시장이라는 자체가
틀릴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류가 여기가 거의 마지막 단계고, 여기서 기술을 더 발전시키고, 여기서 과학 기술을 더 발전시키고, 또 거기에 의존한 정치 시스템이 가면 갈수록 한마디로 대중은 더 가난해지고, 또 더 나아가서 과학 기술과 민주주의 정치 제도가 연결될수록 대중은 거짓에 더 선동되고 조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준 것이 드루킹 사건입니다. 대중의 여론이 어떻게 조작될 수 있느냐. 지금 가면 갈수록 종이신문이나 방송과 인터넷 매체가 결합한 오늘날 매스미디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걸 주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 주주들이 주도합니까? 한국의 운동권 노조 세력이 주도합니까? 실제 한국의 방송과 언론의 상당수를 보면 좌파 진영에서는 운동권 노조와 또 좌파 정권이 지배하고, 또 다른 보수 진영으로 와서 보면 수구 기득권과 결탁된 보수 언론이 지배합니다. 그들의 시각이 지배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대중에게 전달되는 정치적인 의미는 전부 잔아우나 굴절되고 왜곡되어서 전해지는 것이지, 대중들의 요구에 맞는 여론들이 대중에게 전달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정치라는 게,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야, 저기 한강변에서 연설한단다, 보라매 공원에서 연설한단다, 거기 가서 연설 들어보자. 그리고 직장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친구하고 술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팔레트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게 정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날로그 방식의 대면 여론이 오히려 오늘날 미디어에 의해서, 그리고 과학기술적으로 조작되는 정치 여론보다 훨씬 더 사실에 가까웠고 맞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중의 여론이 미디어와 거기와 또 결합된 디지털 기술에 의해서 이렇게 변질되어 갈 때, 앞으로는 정말 조지 오웰의 1984에 나오는 그런 이 조작이 통제가 가능한 이런 사회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단일을 둘러싼 여론 조작을 한번 보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치뿐만 아니라 이런 기술들이 이제 일자리를 다 없애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다 택시, 그것이 마치 허접한 콜택시 비슷한 건데, 그게 혁신이라고 하면서 택시 기사의 일자리를 얼마 전에 없애려고 하다가 충돌이 벌어진 걸 봤을 겁니다. 곳곳에 CCTV가 아파트 경비원을 대신하고, 앞으로 무인 자동차가 발견되면 수많은 자동차 기사직들이 사라지게 될 거고, 또 더 나아가서 3D 프린터가 보편화되면 주물, 성형 이런 거 관련되는 업종들이 다 사라지게 될 거고, AI가 발달되면 지금 전문직에 있는 변호사, 의사 이런 역할도 어느 날 사라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회계사, 세무사 다 사라질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관점은 뭐냐? 굉장히 정치와 사회 그리고 개인 등을 바라보는 인식 자체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남에 의해서 정치적인 갈라치기나 정치적인 어떤 색깔론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틀릴 수 있다라는 부분을 빨리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 통념, 가짜 지식인, 한마디로 그 사회를 주도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만드는 지식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의심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자, 지금 디지털 디바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컴퓨터를 다루는 데는 잘 못합니다. 컴퓨터의 논리를 이해하는 능력은 있지만요. 그래서 저도 제 자신의 문제인데요. 그런데 이런 디지털 디바이드가 있는 사람이 지금
은행 자체가 전부 인터넷 금융으로 가면서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금융과 관련되어서는 고도의 인터넷 은행이나 금융 관련 지식들을, 디지털 금융 지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돈을 벌지 못하는 건가? 자, 전자상거래로 주문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맨날 마트에 가서 물건을 비싸게 사야 되는가? 자, 그것도 해외 아마존이나 이런 데 구매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국내에서 전자상거래를 하더라도 비싸게 사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자세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제대로 된 지식이 아닐 수 있다 하는 지금 현재 지식이나 정보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자기가 노력해서 배우고 공부하면서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